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단체 휴가를 냈지만 우려했던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FC가 1부 리그 승격의 꿈을 이루면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운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을 인수한 JB지주의 자기자본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도와 쌍벽을 이루는 해남 노구당의 미인도가 오늘부터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지역 백화점들이 연중 최대 대목인 겨울 정기 세일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경기 부진 속에서 날씨까지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보름남짓 진행된 백화점 업계의 겨울 정기 세일. 작년과 비교해 광주 신세계는 매출이 3.3%,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6.1%가 줄었습니다. 세일 초반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가깝게 줄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 손님들의 발길이 늘면서 그나마 전체 매출 감소폭을 줄였습니다. 판매 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의 매출이 크게 준 것이 전체 매출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날씨 영향을 그래서 크게 받습니다. 이제 11월에는 대체적으로 전년보다 기온이 많이 상승을 해서 아우터류 판매가 많이 저조했고요. 전반적인 매출의 감소세 속에서도 상품 군별 소비 양극화는 여전했습니다. 특히 시계와 핸드백 등 이른바 명품 자파류의 경우 두 백화점에서 모두 매출 증가세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계속 신장을 하고 있고요.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고객님들 문의도 많고요. 지난 가을 정기 세일에서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 웃지 못했던 지역 백화점 업계. 지속되는 소비 부진과 따뜻한 날씨 여파로 우울한 초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은행을 인수한 JB지주의 자기자본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JB금융지주의 총 자본 비율은 14.35%로 지난 분기보다 2.63%포인트 상승해 국내 은행 지주회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JB금융지주의 총 자본 비율이 이처럼 상승한 이유는 광주은행 인수를 앞두고 각각 2천억 원의 유상증자와 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시가 겨울철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폐렴구균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보건소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며 1회 접종으로 평생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폐렴구균은 감염 환자의 콧물이나 기침 등으로 전파되며 노년층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에서 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대부분의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어제 사흘 동안의 단체 휴가를 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혼란이 우려됐지만 원장과 일부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기로 하면서 우려됐던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만 0세부터 2세까지 15명의 영유아가 다니는 목포의 한 가정 어린이집. 집단 휴가투쟁 첫날인 어제 대여섯 명의 부모들만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따로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교사들의 휴가로 급식이 어려운 만큼 도시락도 챙겼습니다. 여기 도시락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른 어린이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흘 동안 원장 혼자 근무한다는 소식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거나 휴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쉬면서 아기를 데리고 있어야 되나 한편에는 그러는데 계속 일정들은 있고 해서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당직 서시면서 봐주시는 게 저는 감사할 따름이고 가정 어린이집들의 요구사항은 보육료 인상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 5년 만에 처음으로 오른 보육료 인상폭이 3%에 그치면서 인건비 등 늘어난 운영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포의 경우 이 같은 운영난 속에 최근 2년 동안 전체 어린이집 절반이 넘는 78곳의 운영자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근무는 더 힘들게 하는데 급여는 더 못 받고 있으니까 때는 월급을 포기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은 전남에만 499개. 이 가운데 90%가 이번 휴가 투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만년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광주FC가 주말에 보란듯이 1부 리그 승격의 꿈을 이뤘습니다.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운영 여건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K리그 1부 리그 승격을 앞에 둔 경남FC와의 경기에서 광주는 드라마 같은 승부를 펼쳤습니다. 연습구장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홈팀의 텃세가 어느 때보다 심했지만 선수들은 투지 하나로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하고자 의욕들과 그런 또 우승이라는 갈망과 열정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FC가 그동안 싸워온 것은 상대 팀뿐만이 아닙니다. 열악한 재정 운용 탓에 선수 연봉은 바닥 수준이었고 승리 수당도 제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FC 전용구장인 월드컵 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고 이조차도 내년엔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유대회 주 경기장으로 쓰여야 하는 터라 일부 홈 경기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광주 한 팀만 사정을 고려해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홈 경기를 일부는 상반기에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만이 하반기 프로축구 일정이 제대로 짜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광주시 예산 확정 결과 FC 예산은 15억 원이 삭감되고 25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메인 스폰서십 계약이 절실한 가운데 구단주인 광주시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많이 정서적으로 유리돼 버렸던 FC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일단 시민들과 환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좀 다시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1부 리그에 진입한 광주FC.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FC의 극적인 반전 드라마 한복판에는 남기일 감독 대행이 있습니다. 화제의 인물 김낙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부 리그 승격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도 아니고 감독 대행으로 광주FC를 맡은 지 1년여 만에 기적 같은 승격 드라마를 쓰셨어요. 네. 다들 궁금해합니다. 과연 1년 사이에 광주FC에 어떤 변화를 불어넣은 건가를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글쎄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지만 또 나름대로 조금 확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자신감도 있었고 또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는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뭐 대행이라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 오래전에 사실 접었어요. 그냥 내가 팀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주만의 축구를 해보자. 강주만의 색깔을 내보고 이제는 뭐 변방이 있었다면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중심에 갔으면 우뚝 한번 서보자. 무엇보다도 간절함이죠. 일부에 대한 선수들의 간절함. 그런 것들이 서로 선수 간에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조사를 맡고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가 조사를 맡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욱더 동기부여가 되고. 바로 이곳에서 첫 번째 경남과의 경기를 치를 때 네. 조용태 선수를 넣었는데 조용태 선수가 말 그대로 경남에서 한 번밖에 뛰지 못해서 나름대로 이게 복수전으로 네. 조용태를 투입하면서 자극했다. 네. 이것도 의도된 거였습니까? 네, 사실 조용태 선수가 경남에서 한 경기밖에 뛰지를 못했고 그리고 좀 프로 일부 있으면서 좀 약간은 좀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사실 저희 팀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놀랐어요. 그 먼 거리에서 사실 슈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경남을 정말 이기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앞섰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또 파비오 선수, 그다음 여름 선수, 그다음 김호나 선수가 결정을 지었는데 그 골이 제가 좀 지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골 중에 한 골이 아닐까라는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선수들은 정말 심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보는 사람도 즐겁기 때문에 신이 나서 즐겁게 하는 그런 축구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이제 요즘 같은 프로 세계에서는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결과까지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죠. 올 시즌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자꾸 상기시키다 보면 선수들도 많이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지금도 제 꿈은 강주만의 컬러를 가지고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이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사실 처음에는 시민구단이었거든요. 시민구단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명문 팀 중에 한 팀이 됐는데 저는 저희 광주FC는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3위 안에는 항상 간중과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관중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팀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와 있더라고요. 올 시즌에 느낀 게 그런 것들이지만 그렇다 보면 뭐 저 혼자서 이뤄낼 수는 없지만 구단과 그리고 시장님과 같이 또 광주 시민과 함께 하다 보면 반드시 꿈은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1부 리그 승격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월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도선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선사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선사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900kl에 가까운 기름이 유출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 실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이산호 선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정박 과정에서 도선권 회수가 쉽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GS칼텍스 공장장 박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유 저유 팀장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역시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고 발생 초기 원유 유출량을 축소 조작하고 유해물질 유출 사실을 감췄으며 관계기관에 정확한 유출량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역 1년이 구형된 해무사 신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GS칼텍스와 선박 소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을 적용해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GS칼텍스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빛 원전이 원자로 핵심 부품에 부실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원전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린피스는 어제 영광 한빛 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원전 3, 4호기의 핵심 설비인 증기 발생기 등의 부실 자재인 인코넬 600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부품은 정상 가동 중에도 대규모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실 부품을 땜질하는 등 누더기 원전을 양산하고 있다며 한빛 원전 3, 4호기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할 위반 논란이 일었던 최상환 전 해경차장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공판 준비 기일을 갑자기 앞당기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법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모레 11일 오후로 앞당기고 관할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더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관할 위반이 선고되면 검찰은 최상환 전 차장 등에 대해서 기소를 다시 해야 하며 피고인들은 인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학원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보습학원 부원장 34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19일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학원 로비에서 17살 A군의 허벅지를 3cm 두께의 강목으로 60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학교 과제를 하다 학원에 결석했는데 이를 믿지 못한 부원장이 불러 때렸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물난리를 겪었던 영산강 일대가 이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영산호의 배수 능력을 크게 높이는 영산강 하구뚝 구조 개선 사업이 착수 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1년 영산호 하구뚝이 만들어진 뒤 영산호의 홍수위가 무려 90cm 이상 높아졌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해수면이 높아졌고 영산강 퇴적도 30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겪는 물난리도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착공 5년 만에 완공된 영산강 하구뚝 구조 개선 사업은 일시에 불어난 영산호 물을 곧바로 바다로 내보내고 영암호와 수로를 확장해 홍수 조절 능력을 키웠습니다. 홍수 통제 능력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해남군, 영암군 일대 이 목포 인근에 농경지의 침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해서 이제는 뭐 홍수 걱정은
거의 없어졌다 해도 구조 개선 사업에는 모두 6,300억여 원이 투자됐습니다. 영산호 하구뚝 배수관문이 480m로 영암호 배수관문은 410m로 대폭 확장됐습니다. 파도와 소라 모양을 본따 지은 영암호 배수관문은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대표적 랜드마크 건축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새로 만든 통선문과 확장된 수로를 통해 430톤급 유람선이 영산강을 오갈 수 있고 영산강과 목포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들어섰습니다. 영산강 하구뚝이 단순히 홍수를 막는 기능을 넘어서 관광과 레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빛고울 사랑기금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 250명에게 난방비와 생계비, 장애인 구호용품 등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빛고울 사랑기금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에 따라 시사나 공무원 1,000여 명이 매월 자발적으로 정기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윤복의 미인도와 쌍벽을 이루는 해남 노구당의 미인도가 오늘부터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 10월 개막한 공제윤두서 특별전에서 해남 노구당이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를 오늘부터 특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윤복의 그림과 함께 조선 후기 대표적인 미인도로 꼽히는 노구당 미인도는 지난 1982년 발견돼 199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관 개관 때 첫 선을 보인 이후 일반에 거의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작품입니다. 광주시의 산하기관 인사를 앞두고 광주시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방안 토론회에서 임택시 의원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인사청문회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현재 건설 중인 연륙연도교의 조기 완공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현재 공사 중인 연륙연도교 4곳 가운데 지난 2004년 착공된 고흥 적금 영남관과 여수 화양 적금관, 연륙연도교 사업의 완공 시점을 오늘 2019년에서 2017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2,9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여수 화태 백야간 11.4km 연도교 사업은 제4차 국토 5개년 계획 반영과 내년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남면 내리 1구 주민이 17만 1,000원, 남면 내리 2구 주민이 16만 원, 사평 5구 주민이 10만 원, 동면 구수 주민이 17만 원, 이양면 용반리 주민이 15만 원, 이양면 품평 1구 주민이 20만 원, 동북면 탑동 주민이 15만 원, 구암 1구 주민이 16만 5천 원, 화순읍 주도리 1구 주민이 6만 원, 화순읍 주도리 3구 주민이 10만 원, 만열리 2구 주민이 15만 원, 다지리 1구 주민이 16만 원, 한평군 나산면 나산 1구 주민이 20만 원, 나산면 월봉 1위 주민이 20만 원, 송암 1위 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이 영하 3도, 또 어제보다 같은 시각 낮고요. 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해 북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면 광주가 영하 3도고요. 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특히 내일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차차 흐려져 밤늦게 서해안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